자, 이번 시간 배울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번 시간에는요, 축하하는 글쓰기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늘품이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부른 노래는 언제 부르죠? 그래요. 생일을 축하할 때 부르는 노래죠. 우리가 축하할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노래도 부르지만 노래 말고도 글로도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축하하는 글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선생님과 함께 이번 시간 핵심 콕콕으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핵심 콕콕. 이번 시간 핵심 콕콕, 축하하는 글을 어떻게 쓰는지 알아볼게요. 첫째, 축하할 일을 자세히 써야 해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상을 받은 일이라든지 목표를 달성한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구체적으로 자세히 써줘야 합니다. 그리고 축하하는 까닭을 적어주는데요. 단지 그냥 상을 받아서 축하해 이것이 아니라 네가 평소에 열심히 노력하고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너의 부지런함을 본받고 싶어. 와 같이 축하를 해주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점도 써줘야 하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 와 같은 내용이 되겠죠. 네 번째, 축하하는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을 쓰도록 합니다. 같은 마음도 표현 방법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글 속에 잘 드러나도록 해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읽는 이의 마음을 고려하여 써야 합니다. 축하하는 글 자체가 상대방을 위한 글이지 나를 위한 글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축하할 대상이 되는 읽는 이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글을 작성해야 하겠어요. 그럼 축하하는 글의 짜임은 어떻게 될까요? 축하하는 글의 짜임도 처음, 가운데, 끝부분으로 나뉠 수 있겠는데요. 처음 부분은요, 축하받을 사람을 쓰고 첫인사를 간략히 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본격적인 축하할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축하할 일, 축하하는 말, 축하하는 까닭, 그리고 앞으로의 바라는 점까지 적도록 합니다. 그리고 끝부분에서는요, 끝인사와 쓴 날짜, 축하하는 사람을 적게 되면 한편의 축하하는 글이 완성이 되겠네요. 자, 그럼 축하하는 글의 예시문을 한번 살펴보면서 글의 짜임을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원근이에게 이 부분이 축하받을 사람이 되겠고요. 원근아 안녕, 이것이 첫인사입니다. 자, 축하받을 사람을 언급하고 첫인사를 한 파란색 부분이 처음 부분에 해당되겠어요. 다음,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구나. 이 부분은 축하할 일이 되겠네요. 다음, 원근아, 두 다리가 없는 장애를 딛고 세계 수영대회에서 메달을 딴 거 축하해. 이 부분은 축하하는 말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축하하는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을 쓰도록 해야 하는데요. 그 다음은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너를 보니 정말 축하받을 만한 것 같아. 여기에 축하하는 까닭이 설명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밝은 모습으로 수영 열심히 하길 바래. 이렇게 앞으로의 바라는 점도 적어주면 초록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가운데 부분이 완성이 되겠네요. 원근아 그럼 안녕 하면서 끝인사를 하고요. 2012년 7월 5일 경화가 쓴 날짜와 축하하는 사람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끝부분으로 마무리를 지으면 되겠어요. 이번 시간 실력 따지기 문제는 교재 1번과 2번 문제를 살펴볼게요. 다음 글을 잘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글 가와 글 나가 제시되었는데요.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가. 여름방학을 마치고 나서부터 꾸준히 연습하더니 축제를 잘 마쳐서 참 기뻐요. 정말 축하합니다. 앞으로 남은 6학년도 잘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나번이에요. 6학년이 되면 이런 걸 해야 하는구나. 나는 그림도 잘 그리지 못하고 만들기도 싫어하는데 뭘 하지? 형, 누나들 알려주세요. 자, 그럼 문제를 살펴볼게요. 1번 문제입니다. 글 가에서 축하하고 싶은 일을 물어봤네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글 가에서 축제를 잘 마쳐서 참 기뻐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따라서 답항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위와 같이 축하하는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 잘못 말한 사람을 찾아보는 문제입니다. 축하하는 글을 쓰는 방법은 핵심 콩콕에서 다룬 내용이니까 기억을 떠올리면서 답항을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자, 1번. 우영이는 축하할 일을 자세히 쓴다고 했어요. 맞죠? 축하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적어줘야 한다고 배웠어요. 2번. 다혜는 읽는 이의 마음을 고려하여 쓴다고 했는데요. 맞습니다. 축하하는 글은 상대방을 위한 글이기 때문에 읽는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써야 한다고 했어요. 다음 3번. 민경이는 되도록 길게 써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라고 했는데요. 축하하는 글이 너무 짧아도 안 되겠지만 우리가 배운 글의 짜임대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언급만 해준다면 길이는 문제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길게 쓴다고 다 좋은 글은 아닐 거예요. 그쵸?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강준이는요, 축하하는 마음을 잘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을 쓴다 라고 했어요. 이것도 배운 내용이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될 것 같네요.